백년 서재. 이 책은 우리 삶과 인간관계를 하나의 방이라는 강력한 은유로 풀어낸 통찰력 있는 작품입니다. 저자는 우리 각자가 평생 동안 하나의 방에서 살아간다는 상상을 제안합니다. 그 방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들어온 사람이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리적 공간을 그린 지도처럼 이 책은 우리의 뇌와 마음에 남는 관계의 흔적들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이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한 번 형성된 신경 연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희미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명과 불협화음의 개념입니다. 물리학의 원리를 빌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반면 다른 이들은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불편함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관계의 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의 연구를 인용하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는 부분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나요?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당신의 방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과 직결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자기계발서를 넘어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당신이 하나의 방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상상해보라. 그 안에는 당신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모여 있고 그들의 기질, 내력, 성격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 방은 무한히 넓다. 당신은 살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 방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방에는 특별하고 영구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문이 하나뿐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문은 하나뿐이다. 당신은 그게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문이 하나뿐인 방은 워낙 흔하니까. 그렇지만 이 문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이 문은 일방통행이다. 입구는 될 수 있지만 출구는 될 수 없다. 즉, 모두 들어오기만 할 뿐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짐들은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짐은 당신의 방에 평생 남게 된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당신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그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의 문제는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이 방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잠깐,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눈을 감고 마음속의 방을 둘러보고 재빨리 목록을 작성해보자. 우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이웃,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그들 중 친밀하고 가까운 이들은 누구인가? 또 누가 있을까? 당신의 방에 두고 싶은 사람들, 혹은 제발 거기 없었으면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떠올린 사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만약 이 사람들이 내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방에 들릴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에 관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은 뒤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방에 들릴 사람들을 선별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전제 자체를 반박한다. 내 방에 들어온 이들이 영원히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건 결코 사실일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나의 방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은유적인 방의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진실이다. 신경학자들은 이러한 은유가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뇌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신경활동이 촉발되며 이것은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잊히거나 삭제될 수 없다. 단지 점차 흐릿해질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당신에게 못되게 굴거나 당신을 비하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방에 머물게 되고 당신의 뇌 곳곳에 지문이 남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청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얼굴은 시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행동은 기억 저장고에 남는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 닻을 내리면 그들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 머문다.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당신의 생각, 행동,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영원히. 당신은 자신이 어떤 관계를 끝내거나 프로젝트를 종료하거나 한때 믿었던 신념을 영영 버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당신의 미래 경험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종종 꿈에 보이는가? 꿈이 현실처럼 생생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심리적 진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돌아가신 조부모님과 호숫가에 함께 있는 꿈을 꿀 때 그 꿈은 조부모님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호숫가에서의 여름날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쁜 소식일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 인생에 사고뭉치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칭찬한 사람, 훌륭한 조언을 했던 사람도 영원히 남게 된다. 그 방에는 당신의 고약한 형제자매도 있지만 사랑 넘치는 조부모님도 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정신 속에 저장되고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차차 과거의 일부가 되어 저장된다. 이미 벌어진 일은 그대로 끝이다. 과거의 사건을 돌이킬 수는 없다. 어떤 행동이 행해지면 그대로 종결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인간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인간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단어다.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다. 다른 의미는 연결의 질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이 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고민해 볼 것을 권한다. 자신의 모든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므로 열린 마음을 유지하자. 방 안의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오가는지 계속 점검하자. 그건 부정적 에너지인가? 긍정적 에너지인가? 혹은 보통의 인생이 그러하듯 양쪽의 변화무쌍한 혼합인가? 오래전의 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도 움찔할 때가 있는가? 지인 한 사람은 어린 시절 새로 전학 온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힌 적이 있다. 그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그 순간이 떠오르면 여전히 움찔하며
왜 그랬을까라고 중얼거린다. 반대로 행복했던 순간이 문득 떠오르는 때도 있을 것이다. 위대한 배우들은 이처럼 움찔하는 반응, 슬프거나 민망하거나 사랑에 빠져 행복했던 기억을 잘 담아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순간의 감정을 불러내곤 한다. 무의식이 감정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의 실제 상황처럼 다시 소환하는 이 심리적 반응은 메소드 연기의 열쇠이다. 분명 당신에게도 유쾌한 기억과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타인의 영향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당신은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당신의 방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생으로 들릴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좋은 소식은 이 책이 당신에게 더 나은 선택, 행복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방법을 알려줄 것이란 사실이다. 당신의 방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은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후회 가득한 눈으로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자신의 저서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보다 더 쉽게 좌절을 극복한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드웩의 설명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능이 더욱 발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이 미리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좌절이나 실패를 극복 과제로 받아들일지, 선천적이고 결코 바꿀 수 없는 능력 미달의 증거로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당신의 방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관계를 상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연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가져온 짐으로 인해 당신의 현재가 이미 전부 결정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성장 및 변화 역량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정하는 건 당신 몫이다. 또한 당신은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장 좋은 출발선은 여기, 그리고 지금이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가 가진 변화의 힘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섣부른 행동보다 질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방 안 사람들이 당신의 일상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조금, 어쩌면 조금 많이 동원하는 것이다. 당신은 익숙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위기처럼 보이고 그 상황을 바꾸고 싶다. 하지만 그 혼란은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다시 말해, 혼란 자체가 병일까? 아니면 병의 증상일까? 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 디지즈는 편안함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이런 상황에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의 방을 둘러볼 때 혼란의 씨앗을 품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눈에 띌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금세 감이 올 것이다. 이른바 소란을 떨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당신의 방을 둘러보자. 벽에 낙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는 사람이 있는가? 어쩌면 그런 에너지에 장기간 노출된 나머지 당신 역시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정신없는 삶은 당신의 방을 너무 북적거리고 시끄럽게 만든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의무, 그리고 너무 적은 시간.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시급해 보인다. 만약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방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 구석지고 먼 곳에 있다면 어떨까? 그들이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들고 나타나 당신의 옆구리를 찔러댈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다면, 당신의 귀에 관심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절대 방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은
먼 거리에서 보면 그럭저럭 견딜만하단? 때때로 당신의 삶이 가혹하고 분노에 찬 것처럼 보이는가? 언제 그런 가혹함과 분노를 느꼈는지 떠올려 보자. 자주 떠오르는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당신이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때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당신 앞에 가혹하고 분노에 찬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자. 어쩌면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아예 때를 지어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당신의 삶이 사랑과 친절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다음 당신 주변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충만하고 당신의 방이 빛으로 가득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그때 방 안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나와 공명하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물리학에서 공명은 진동계나 외력으로 인해 다른 계류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순간을 말한다. 방 안에 나란히 놓인 두 대의 피아노를 떠올려 보자. 당신이 한쪽 피아노의 도 건반을 누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반대쪽 피아노의 현을 열어두면 건반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 피아노의 도현이 함께 진동한다. 피아노의 도현이 가진 고유의 주파수와 동일한 음파를 공기 중에서 포착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명의 작동 방식이다. 이 현상을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공명한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자질이나 행동의 일부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건 대체로 동일한 자질과 행동의 형태로 발현된다. 반대로 불협화음도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불협화음의 예를 들자면 손톱으로 칠판을 긁을 때 나는 날카롭고 불쾌한 소리가 있다. 우리의 귀와 뇌는 그 주파수 대역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세우는 가치와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그러한 불협화음을 경험한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협화음의 흔한 예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은 일관성을 갈망한다. 인간은 피아노 현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라고 표현한다. 버튼이 눌리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건 역시 불협화음의 순간을 의미한다. 당신이 불협화음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 느끼며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버튼은 그냥 눌리는 게 아니다. 사실은 당신의 감정적인 현들이 타인의 감정적인 현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에 가깝다. 이것이 유쾌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요점은 은유적으로 말해 당신은 여러 개의 현을 가진 악기라는 것이다.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을 떨리게 하는 감정적, 지적, 신체적, 영적 현들에 관한 문제이다. 당신은 이러한 진동들 기운대 많은 부분을 겉으로 드러낼 것이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환한 얼굴로 반기는 반면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면 그가 유발하는 불협화음으로 인한 불쾌한 내적 경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내면의 현실의 눈뜨기. 때때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경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버럭 화를 낼 때가 그런 경우이다. 느닷없이 분노가 치솟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반응 모드에 돌입한다.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것이 타인에게는 너무 빤히 보일 때가 있는데 이는 온갖 오해와 슬픔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때 자기 인식 능력을 키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공명과 불협화음의 내적 경험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지면 주어진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당신이 방 안의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와
그들과 관련된 의무들을 파악할 수 있고 반복되는 주제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모든 측면들이 당신과 당신의 일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이것은 무의미한 원망이나 자책을 위한 과정이 아니다. 공명과 불협화음을 안내판 삼아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펴보는 과정에 가깝다. 공명과 불협화음은 공감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와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를 견디는 것 같은 인간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연민과 친절로 무장한 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봤다. 그의 베스트셀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 따르면 사람들은 죽으면서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 왜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 평생 타인의 기대, 요구, 필요, 갈망, 꿈, 좌절, 욕망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현의 은유로 돌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악기와 진동수가 불일치하는 다른 악기들과 공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다. 당신의 방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중 일부는 공명을 일으키고 다른 일부는 불협화음만 낸다. 대다수는 공명과 불협화음을 모두 일으킨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다면 당신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후회를 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툭하면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외면을 비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만 남에게 보여준다. 만약 그 피상적인 그림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당당하고 용감하고 똑똑하고 멋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심지어 두려워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단점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신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하워드 서머는 말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하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방을 탐색하고 관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당신더러 타인과 어울리지 말고 타인을 돕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랑의 핵심이다. 다만 자신의 방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방에 들릴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이 방이 은유적 아이디어인지 실제적 아이디어인지에 관해서라면 이것이 물리적 구조물인지 정신적 구조물인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방의 존재를 기꺼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어떨까?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신체적 방의 설계자이다. 당신은 불협화음보다는 공명으로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방을 만들자. 그런 방은 늘 성공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